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기준값 안에 중복된 여러 개의 값을 불러오는 논리도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 입고 자료와 매출 자료를 병합, 즉 합쳐서 새로운 테이블 하나 출력을 해 볼 겁니다. 지금 처음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 입고 자료라고 해서 총 7개 브랜드에 대한 입고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되고 있고요. 매출 자료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치에 대한 매출 자료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7개가 한 세트가 되어서 1일, 그리고 2일, 3일, 4일 이렇게 매출 정보를 오른쪽에 출력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입고된 7개 브랜드에서 거래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브랜드에 따라 3개 또는 4개가 있는데 그 목록을 우리가 함께 불러와 보도록 할 겁니다. 어디에서 불러올 거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매출 자료에서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판매가와 판매량을 곱한 매출액도 하나 출력을 해 볼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된다면 특정 브랜드의 어떤 업체에 대한 매출액을 피벗 테이블을 돌려서 지금 바로 확인하기는 조금 구조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판매가라는 이 부분은 다 더하던지 평균을 내던지 개수값이 구해지던지 이렇게 될 거죠. 피벗 테이블 운영하기는 좀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목적이 있는데 새로운 테이블도 하나 만들 겁니다. 여기서는 브랜드, 그리고 두 번째는 업체명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최초 판매가 또는 그냥 판매가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 수량, 그리고 매출액. 자, 여기는 매출액이라는 정보가 없죠. 여기에서 판매가 곱하기 판매량을 해주시면 매출액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첫 번째 시트와 두 번째 시트를 참고해서 새로운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피벗 테이블을 운영하면 이 값이 더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판매가라는 부분이 합쳐서 다 나오겠죠. 우리는 이 판매가 하나하나가 필요하고 이 판매가 하나하나를 오른쪽에 있는 판매량과 곱해서 매출액을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파워 쿼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해 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기능이 들어간 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보통 파워 쿼리나 다른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 기능이 들어간 표 형태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동 업데이트 관점에서 기능이 들어간 표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들어간 표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삽입에서 이 표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 컨트롤 T라는 단축키를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클릭. 머리글을 상단에 포함을 해서 표로 만들 거고요. 줄무늬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표 스타일 펼쳐주시고 가장 왼쪽 위에 있는 메뉴를 선택해서 기존에 있는 표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매출 자료도 전체 데이터 범위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컨트롤 T 해보도록 할게요. 머리글 포함하고 확인 눌러서 이번에도 테이블 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깔끔하게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워 쿼리를 실행해 볼 건데요. 버전에 따라서 파워 쿼리 메뉴가 출력되는 레이아웃이 조금 다른데요. 2016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파워 쿼리라는 메뉴가 아마 있을 수 있을 거고요. 2010, 2013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따로 다운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파워 쿼리라고 검색하면 해당하는 기능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URL을 참고해 놓은 파일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단 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클릭해 주신 상태에서 데이터, 그리고 테이블 범위에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건 버전에 따라서 물론 위치는 다르지만 메뉴 자체는 똑같습니다. 테이블 범위에서. 테이블은 표를 지칭하죠.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파워 쿼리 편집창에서 우리가 어떤 메뉴를 가공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지금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 이 테이블이 잘 출력된 걸 확인해 주신 다음에 여기 홈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닫기 및 로드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메뉴가 쪼개져 있는데 밑에 있는 메뉴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아래에 있는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대화창 메뉴는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만 만들기라는 메뉴는 다 있으실 거거든요. 클릭해서 엑셀 화면으로 파워 쿼리에서 실행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파워 쿼리에 저장만 해 놓을게요. 그게 바로 연결만 만들기입니다.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 느낌표가 출력된 부분은 아까 제가 리허설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일단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삭제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이 테이블은 표 6번이죠. 그래서 표 6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출 자료도 넘어가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파워쿼리만 실행을 합니다. 데이터 탭에서 테이블 범위에서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닫기 및 로드 아랫부분 메뉴 선택해 주시고요.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연결만 만들 거고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른쪽에 표 6번, 표 7번이라는 저장된 표 이름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표 6, 표 7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표를 연결시켜 줄 겁니다. 쿼리 용어로는 보통 병합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마우스 커서를 이쯤에 밀어 넣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여기 메뉴 중에서 병합이라는 메뉴를 찾아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표 7이라고 먼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첫 번째 선택되어진 표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기준이 되는 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입고 자료라는 표 6번을 기준으로 해서 표 7번에 해당하는 매출 자료를 매칭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 6번으로 먼저 바꿔주시고요. 여기에서는 표 6번에도 있고 표 7번에도 있는 공통적인 목록을 반드시 찾아서 선택을 해주십니다. 물론 다중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는 한 개만, 단일 목록만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결시켜줄 표는 7번이죠. 7번 내에서 6번과 똑같은 목록은 이 브랜드입니다. 첫 번째 브랜드와 두 번째 브랜드 목록을 매칭시켜 줄 거고요. 매칭이 되게 되면 첫 번째 입고 자료는 두 번째 매출 자료에 있는 정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내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인하는 종류는 왼쪽 외부, 즉 왼쪽에 있는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일치하는 행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매칭되는 모든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파워쿼리 편집기 창이 실행이 되고 있죠. 이 상태에 보시면 표 7이라고 해서 아까 그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여기 압축되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만 이동을 해 보시면 이 브랜드라는 게 기준점이 되어서 매출 자료에 있는 데이터를 1대1로 매칭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버튼 누르고 이 브랜드라는 목록을 다중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표 7 그리고 브랜드라는 목록이 다중 선택이 되었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다른 열은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제거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표 7 여기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브랜드 오른쪽으로 보내 볼 거고요. 여기에서 화살표 양쪽으로 된 이 메뉴가 있죠. 이 부분을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라는 정보만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브랜드 정보가 선택되어져 있었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업체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판매가 정보가 필요했었고 판매량 정보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중으로 세 가지 정보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브랜드는 오름처순 정렬을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에서는 이 값이 합계가 되어져서 불러와졌을 거예요. 근데 파워쿼리에서는 각각 독립적인 값 하나씩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판매가 곱하기 판매량 해서 매출액을 한 번 더 알고 싶습니다. 이때는 상단에 열 추가라는 탭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 왼쪽에서 두 번째 사용자 지정 열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수식이나 서식을 추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수식이 되겠죠. 새 열 이름은 매출액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곱해야 될 대상은 판매가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곱하기 연산자 불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총 판매량 더블 클릭하면은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목록 값이 곱해지게 되겠죠. 확인 누르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매출액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났죠. 이 상태에서 홈 탭에서 닫기 및 로드, 이번에는 위에 있는 몸통 메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시트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런 식으로 브랜드부터 매출액까지 정보가 파워쿼리를 이용해서 출력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업체명이라고 바꾸고요. 여기는 그냥 판매가라고 단순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총 판매량이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을 파워쿼리를 활용해서 병합하고 중복된 값은 물론 불러왔죠. 그리고 나서 매출액이라는 새로운 목록 열도 추가하는 논리를 파워쿼리를 활용해서 출력을 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쿼리 실무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의 실무에 필요할 법한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